저는 지금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용산, 도심 한복판 서울의 허리를 두동강 내버린 미군기지. 용산은 일본군이 떠난 자리에 오랫동안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용산에는 아픈 역사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어요. 오늘은 그 길을 따라 가보려고 해요. 고층 건물들, 바쁘게 지나가는 시민들, 그 속에 우뚝 서 있는 강제징용 징병 노동자상을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노아베 열풍이 불었던 작년 여름을 기억하시나요? 천년의 습성 일본은 스스로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반도체 수출 규제와 더불어 더욱 뻔뻔스럽게 경제제재 조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 땅 한반도에 저지른 죄악은 감히 셀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여 적반하장식 경제보복을 시작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2020년 7월 25일, 일본은 또다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보복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제가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징용 문제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고 있는 일본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민중의 비극적인 삶, 수많은 조선민중이 강제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노동자상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고된 노동으로 깡마른 노동자가 곡괭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 노동자가 밟고 서 있는 바위에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 용산역에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용산역에 끌려온 그들은 일본 국내는 물론 사할린, 남양군도, 무릴열도 등의 광산, 농장, 군수공장, 토목 공사 현장에 끌려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아래 착취당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 새가 보여요. 새의 상징적인 의미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지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소녀상의 새가 할머니와 남아 계신 할머니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상징한다면 노동자상의 새는 자유를 갈망하는 새, 억압된 삶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한 줄기 희망을 상징합니다. 인상적인 문구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다시는 우리 역사에 노동자의 희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잘못 탔어요.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크게 4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제는 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 일제 강제병합과 식민지배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의 침략전쟁. 조선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일제가 조선민중을 향해 자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과 강제징용 징병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시대 다른 삶, 친일과 항일. 양심을 저버리고 조국을 팔아넘긴 친일파와 조국을 지키고 결국 조국을 해방시킨 항일투사. 두 삶의 대비가 인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를 이겨내는 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비극적인 식민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 민중이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 진짜 화나는 것 같아. 일본이 그 당시 어떻게 조선 민중을 탄압하고 억압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2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대동아 공영권을 꿈꾸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전쟁터로 만들었는데요. 전쟁에 필요한 재정과 물자 동원을 위해 최소 130만 명에 이르는 조선 민중을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군수 공장의 노동자로 끌고 갔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는 차별적이고 폭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현장에 배치되어 일본인보다 사고율, 사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도주하다 잡히면 죽을 만큼 맞았다고 해요. 돌아오지 못한 영혼, 남겨진 사람들. 일제로부터 해방됐어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강제징용 징병 피해자분들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폭을 당했거나 전범으로 몰려 연합국 전법 재판을 받거나 시베리아 포로 수용소나 사할린에 강제 영유되어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분의 영상도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강제징용징병 문제. 이 둘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세에게 자주를 빼앗기고 전쟁 중에 발생한 전쟁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오직 우리의 손으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외세의 간섭 없이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만들어야만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을 결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렴치한 왕도가 군국주의 침략 야욕을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쉽지 않은 단식 농성 투쟁이지만 농성을 1300일 넘게 해온 우리기에 뜨거운 여름 누구보다 더 뜨겁게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할머님과 할아버지들의 증언과 정신을 개선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을 지키며 우리 민족의 한을 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열마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투쟁! 네! 저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써보았어요.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지금까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또 여기를 와보도록 할게요. 사실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좀 지나면은 이 근처에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이번 탄은 아쉽지만 꼭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졸려 기다리는 중이에요. 갈 거예요. 집에 간다. 결국 와플집에 와버렸습니다. 이게 전남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숙대에도 있어요. 충격이다. 여기가 되게 맛있거든요. 짠! 와플! 생크림 사과잼 와플을 시켜보았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냐? (8월 14일) 기리미를 기억하고 소녀상 지킴이와 함께합시다.